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11시 방송은 의학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갱년기에 대해 의사가 가장 많이 듣는 27가지 질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트리니티 여성의원 산부인과 양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소개 간단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니티 여성의원장 양결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책에 대한 주제가 갱년기인데, 네. 사실 오늘 비욘디에서도 되게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 시청자가 많다 보니까 갱년기에 대해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네네. 오늘의 책이 이 갱년기에 대해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는 좀 의문들을 의사의 시선에서 많이 해결해 드리니까요. 오늘의 책 내용 자세히 들어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또 갱년기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책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떤 책인지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데 좀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 또 어떤 분들을 위한 책인지 먼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진료실에 있으면 갱년기 치료 때문에 갱년기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잘못 알고 계신 정보도 많고 계속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길래 이렇게 좀 정보가 더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문제는 병원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좀 관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갱년기 때문에 병원을 오시는 분보다 이거를 치료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뭐 누구나 겪었는데 이걸 뭐 굳이 치료를 해야 되나 맞아요. 이렇게요. 이게 그냥 나이 드는 거지 뭐. 네. 그래서 그냥 괴롭고 힘들어도 그냥 참고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좀 좋을까요? 보통 갱년기를 겪는 시기가 40대, 50대거든요. 네. 그리고 갱년기 폐경이 이미 됐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너무 오래 지나면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40대, 50대 분들, 갱년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읽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뭐 지금 갱년기 시기에 놓여져 있는 뿐만 아니라 뭐 앞두고 계신 분들, 네, 뭐 네. 조금 끝자락이더라도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조금 이 책을 읽어보시고 한번 관리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게 갱년기라는 게 뭐 추상적으로는 뭐 중년쯤에 몸이 조금 변하는 시기, 호르몬이 변하는 시기 이렇게는 저도 좀 들었는데 네. 정확히 어떤 건지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갱년기가 뭔지 좀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갱년기, 폐경 이렇게 헷갈리는 네. 단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선 폐경을 말씀드리면 폐경이라는 거는 이제 생리가 아예 끝나는 거죠. 근데 생리가 끝난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다음 달에 그렇죠. 또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생리를 하고 나서 1년 동안 1년 동안 생리가 없으면 그때를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고 1년 전에 있던 마지막 생리가 그때 폐경이 되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폐경이라는 게 한 시점을 말하는 거면 폐경이 되는 그 시점의 전후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그 모든 시간을 갱년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폐경을 정의하면 보통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만 50세 정도가 폐경이 되는 나이거든요. 그 폐경이 되는 나이에 보통 한 5년 앞뒤로 한 5년 정도 그때를 갱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다 합치면 거의 9에서 10년 정도는 그 기간을 겪고 있는 거네요. 네, 보통은 그렇게 오래 겪는 분도 있고 네. 개인차가 많이 있긴 하거든요. 아. 큰 증상 없이 지나시는 분도 있고 잠깐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좀 넓게 보면 한 10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요 폐경을 앞두고 전후 기간을 이제 갱년기로 네. 본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좀 어떤 증상을 겪고 있는지를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갱년기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맞아요. 그거에 당황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초반기에 가장 많이 겪으시는 증상이 열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뜨거워지는 증상인데 주로 상체에 많이 나타나요. 목이나 가슴 부분, 등, 얼굴 이런 데에 열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겨울인데도 막 창문 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네, 더워지는 더워요. 거예요? 진짜로 열감이 확 올라와서 덥다가 막 땀이 나다가 그리고 좀 있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추워지고 이렇게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초반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또 그다음에 나타나는 게
잠을 잘 못 자는 증상이 있어요. 수면 장애가 있는데 갱년기 수면 장애의 특징은 그냥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 이것보다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약간 선잠을 주무시고 맞아요, 그런 건가요? 맞아요. 아. 자고 일어나도 계속 피곤하고 그다음에 소리만 있어도 금방 깨고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에 깨고 나면 다시 잘 못 자고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에도 문제가 생겨요. 예전보다 뭐 똑같은 일이 생겨도 더 많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심지어는 불안하고 우울한 게 심해서 어떤 분들은 막 절벽에 서 있는 느낌? 뭐 맨날 어딘가에서 울고 있고 똑같은 노래를 들었는데 막 눈물이 흐르고 그 정도로 네. 약간 감정 변화가 극단적으로 네, 치닫을 맞아요. 수도 네.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네. 갱년기가 이기냐 사춘기가 이기냐 이런 말 그 하잖아요. 정도예요. 네. 아. 그래서 그때 보통 갱년기 분들이 사춘기 자녀가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 충돌이 잘 생기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죠. 둘 다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엄청 싸우시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갱년기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는 뼈예요. 근데 문제는 뼈는 증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부러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갱년기 시기에 내가 좀 몸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골밀도 검사가 있어요. 그거를 해마다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뭐 비타민 D나 이런 것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보통 몸의 모든 부분이 약간씩 좀 건조해지고 말라가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 그다음에 뭐 입안이 마른 구강 건조증, 네. 질 건조증, 피부도 마르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갑자기 늙어 보이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뇌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방금 채팅창을 보니까 사랑만세아님이 이런 비슷한 증상을 좀 겪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예전보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감이 느껴진다고 맞아요. 하시는데 이게 좀 갱년기 때문인지 아니면 뭐 별도의 우울증 때문인지 요거를 좀 구분할 수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보통 이런 감정 변화가 한 네. 2주 이상 계속되면 그거는 약간 좀 심한 쪽이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보통 갱년기에 나타나는 변화는 우울증보다는 약한 우울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만큼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면 다시 나아지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이상 계속 증상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좀 기간이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네, 조금 맞습니다. 진료가 필요한 우울증으로 볼 수 있고 좀 네. 약간 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면 좀 일시적인 뭐 갱년기로 인한 변화다. 맞아요. 이렇게 네.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증상을 좀 알아봤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경과 관련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폐경의 시기에 대한 궁금증도 참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뭐 적혀 있는 걸 봤는데 성관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뭐 흡연을 하는지 근육이 많고 적은지 뭐 향수나 플라스틱을 얼마나 쓰는지 이것들이 되게 폐경의 시기에 영향을 준다. 되게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정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 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생리는 여성분들한테 건강의 지표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리를 좀 오래 하면 이게 더 건강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생리가 끝나갈 것 같다 그러면 생리 더 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난소의 기능은 유전적인 게 가장 커요. 어떻게 보면 좀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뱃속에 이제 여성이 만들어질 때부터 네. 그때부터 기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뭐 늦추거나 아니면 더 빨리 하게 하거나 뭐 그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의학적 시술로 뭐 그러지 네, 어렵다는 그런 거죠.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인 건강 상태가 좀 영향을 주기는 하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흡연이에요.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은 아시잖아요. 네, 모든 그렇죠. 몸의 장기에 다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악이죠. 네. 그래서 모든 장기가 기능이 빨리 떨어지게 하는 주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난소도 기능이 빨리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폐경을 앞당기게 되는 가장 나쁜 요인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없고 보통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환경적인 요인 뭐 그런 것도 난소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긴 하는데 흡연만큼 치명적 영향을 주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근데 옆에 뭐 성관계 빈도나 네. 근육량 이런 게 가능성 네. 늦출 수 있음 정도로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까요? 보통 이제
성관계를 한다는 게 이게 네. 생리를 늦춘다는 것보다는 이게 계속 기능적인 거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늦추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근육량은 뭐냐면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 네. 몸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게 되면 폐경된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많이 경감시키고 예, 도움이 되는 거지. 근육량이 많은 것 자체,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이 많은 것 자체가 폐경을 늦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폐경을 뭐 늦춘다기보다 폐경기 그 전후에 네, 건강을 조금 개선할 맞아요. 수 있는 효과인 그런 거네요. 증상들이 좀 덜 생기고 네. 생기더라도 좀 느끼는 게 덜 힘들고 그런 정도인 거죠. 결국은 좀 흡연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요인, 네. 기간을 정량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건 없지만, 네. 그 전후 건강에 관련된 요인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건강해야 하는 맞아요. 것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치료법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갱년기, 비욘드 일어나 보니까 갱년기 치료가 이제 호르몬 치료다, 여성 호르몬 네. 치료다, 이런 걸 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이게 원리는 제가 정확히 모르거든요. 좀 어떤 원리이고, 어떤 분들이 이걸 좀 병원에 오셔서 꼭 받아야 할지, 아니면 뭐 받으면 안 될 분도 계실 거고요. 네. 그 차이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폐경기 증상들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이 뭐 생리를 하고 임신을 하고 이것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억력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주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호르몬이 여성의 몸 상태를 지켜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40대 후반쯤이 되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남성분들한테 갱년기가 없는 근데 남성 갱년기도 뭐 간혹 얘기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게 의학적으로 정리된 단어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30대부터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요. 천천히. 뚝 떨어지는 게 네, 아니라 약간 지속적으로 서서히. 떨어져. 네. 근데 여성분들은 그 시기에 뚝 떨어져요. 근데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이제 갱년기의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갱년기의 주된 치료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호르몬을 드시지 말아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드시라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좀 권장 드리는 네, 편이신가요? 네. 그래서 호르몬을 드시지 말아야 되는 분들은 예전에 뭐 유방암이 실제로 있었던 분들, 그리고 원인 모를 출혈이 계속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자궁 내막암이 있었거나 뭐 이런 게 있었거나 아니면 혈전증이라고 해서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있어요. 네. 이런 게 있었던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그 호르몬 약은 간에서 대사가 되는 약이기 때문에 간 수치가 항상 높은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간 수치를 올릴 염려가 있는 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네. 웬만하면 저는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게 이걸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 좀 갱년기 증상이 있으실 때 산부인과 가서 네. 좀 갱년기 증상 겪고 있는데 이 처방을 받고 싶다면 좀 웬만하면 다 처방이 되는 편인 건가요? 네네. 호르몬 네. 검사를 좀 해보고, 근데 갱년기 증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먼저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주의해야 될 게 40대 후반에서 50대 분들은 몸이 안 좋으면 이게 다 갱년기 때문이겠지 하고 실제로 병이 있는데도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많고 그냥 병원도 잘 안 가시고 넘겨버리시고 네. 이런 거죠. 그냥 뭐 지금은 항상 뭐 다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럴 때래. 약간 몸이 좀 원래 힘들 때. 열도 네, 많이 나고 맞아요. 우울하고. 그러면서 네. 다른 질환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갱년기 폐경이 맞는지 호르몬 검사도 해보고 다른 피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확인이 되면 약을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런 사람만 먹어라라기보다는 좀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좀 치료일 수 있겠네요. 네, 이 개선하기 맞습니다. 위해서는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른쪽에 적혀 있는 요 분들은 좀 주의해라. 네. 요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주의 금기 대상에 보면은 유방암 병력 이런 것도 얘기하신 것처럼 암에 대한 얘기를 좀 중요하게 다뤄주셨습니다. 네. 이게 저희 질문에도 포켓시티님께서 호르몬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들었지만 유방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걱정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조금 암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암을 유발하는 거가 진짜인지 아니면 좀 오해가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오해의 시작을 말씀드리면 네. 2002년도에
대규모 호르몬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 호르몬 연구에서 연구 결과로 유방암이 증가하고 뭐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심지어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연구가 다 끝나지 않고 중단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 연구 이후에는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된 거죠. 유방암 확률을 높인다. 발생한다. 아.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호르몬을 드시라고 권유를 하면 암 생기는 약을 왜 권유하죠? 되게 진료 보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나요? 네. 그리고 실제로 화를 내고 되게 네. 불쾌하시기도 하고 저한테 호르몬 회사에서 뭘 약해서 뭘 받느냐 뭐 이런 로비를 얘기도 받았냐. 하시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로비 그런 거 없고요. 그 제약회사는 글로벌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중에도 저 같은 의사한테 원래 안중에도 찾아와서 네, 그런 일은 없고 네, 그 이후에 작년 11월에 미국 FDA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발표였는데 네. 그게 뭐였냐면 그동안에 그 2002년도 연구 이후에 계속 연구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연구에서 유방암 발생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는 연구들이 대다수였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11월에 호르몬 약하고 유방암과는 크게 연관이 없고 유방암을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 약에 보면 원래 이렇게 유방암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커다란 경고 문구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11월 이후에 이제 전부 다 삭제해도 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전에도 실제로 유방암 확률 높이는 확률 자체도 높지는 않았는데 작년 11월 이후에는 이게 다 그동안에 있던 연구가 오해였고 잘못된 연구였고 이제 다시 새로운 기준이 정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2002년 연구가 네. 실제로 폐경이 되는 분들보다 나이가 한 63세가 평균이었고 이미 폐경이 끝나고 한참 네. 지난 네, 분들이었던 한참 지난 거네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희는 최근에는 아예 호르몬 치료를 권하지 않는 나이대의 분들이거든요. 아, 근데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된 여러 가지 오류가 많았던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랑은 이제 그 연구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새로운 발표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2년에 시작돼서 거의 몇 년간 이어졌던 오해가 네, 작년에 풀리게 된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그 연구 후에 이제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 네. 수많은 여성분들은 치료를 못 받은 채 지나온 세월들이 있는 거죠. 아, 이게 참 한 연구 가지고 오해를 네, 낳아서 많은 불안감을 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60대가 넘어간 분들한테는 호르몬 치료를 안 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 좀 호르몬이 좀 음. 우리 몸을 조금 건조함도 없애주고 네, 좀 네.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했는데 네. 좀 그 나이 때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안 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보통 호르몬 치료를 권하는 시기는 네. 폐경이 된 후에 10년 이내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 50세에 폐경이 됐다고 하면 60세 이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호르몬 치료를 권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호르몬 약이 약간 혈전이나 이런 피를 좀 굳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그 요인 자체만으로도 피가 굳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약을 더하게 되면 이제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60세가 넘은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약 처방은 좀 어렵습니다. 아, 오히려 이제 뭐 갱년기 증상이 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을 관리하려다가 다른 심혈관 질환 네, 위험이 맞습니다. 높아지는 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네,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암에 대한 오해를 해결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 호르몬 치료 좀 받으면 네. 정확히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 갱년기 증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약효를 설명을 드리면 네. 가장 아까 말씀드린 증상 중에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열감, 그다음에 수면 장애 이런 게 가장 심하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 약을 드시고 나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돼요. 특히 열감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개선이 되고요. 원래 잠을 못 주무시던 분들은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진 않는데 네. 이 갱년기쯤에 자꾸 깨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잠도 푹 자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서 약을 계속 먹게 된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특히 이 약은 가장 좋은 거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FDA 작년 11월 연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발표에서 이 약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심혈관 예방에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약간 혈전 얘기하셨는데 요거랑 좀 별개로 조금 심혈관 건강에 좀 네. 도움이 된다는 네. 거죠. 심혈관 그 혈전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나이가 더 많은 경우 폐경이 된 후에 10년 이상 지나서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그 전에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되게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다 보니까 뭐 걱정 없이 좀 네. 많이 사용하시면 괜찮겠네요. 네. 정말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 약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좀 미리미리 지키면 좋을 생활 습관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갱년기 관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음식하고 운동이 되겠는데요. 운동하라 그러면 다들 너무 싫어하시는데. 아,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그 갱년기가 되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몸 체형이 많이 변하거든요. 살이 많이 찌기 쉬운 체형, 네. 그리고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쭉쭉 빠지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근육의 양이 수명하고 비례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그렇죠. 있어요. 뭐 하체 근육을 키워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많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의 양이 갱년기 증상 동안에, 갱년기 기간 동안에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운동하시라 그러면 이제 친구분이랑 수다 떨면서 동네 산책하는 그런 나 어제 마실 정도로. 네, 마실 정도. 1시간 걸었어, 2시간 걸었어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맞아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운동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숨차는 강도가 있는 운동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조금 약간 헤비하게 열심히 네.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음식도 보통 요즘에 TV 보면 무슨 음식이 좋다. 그럼 한 가지 맞아요. 음식만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매실이 좋다 그러면 매실만 드시고, 여성한테 콩이 좋다면 콩만 드시고, 뭐 이런 분들이 TV에서 슈퍼푸드다 하면 네, 그것만 드시고. 그것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 올리브 오일이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도 엄청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상하게 높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올리브 오일을 너무 열심히 드신 거예요. 매일 아침 뭐 한 잔씩 드시는 네, 분 맞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매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오히려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가지만 너무 오래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균형 잡힌 음식으로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뼈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칼슘, 비타민 D 이런 거 꼭 같이 챙겨 드시면 됩니다. 좀 근데 요게 칼슘, 비타민 D가 약간 이 갱년기 여성분들이 가장 좀 잘 놓치는 영양소일까요? 보통 검사를 네. 해보면 수치가 다 낮은 편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 현대에 사시는 분들은 비타민 수치가 다 정상 밑으로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나머지 요소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흡연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급여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갱년기뿐만 아니라 그냥 몸 건강을 위해서 네, 끊으셔야 맞습니다. 되고. 네. 그리고 수면 장애가 흔하기 때문에 잠자는 그 환경, 잠자는 습관도 잘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편안한 잠자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불안이나 이런 짜증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신 건강 관리, 본인이 좀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갱년기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좀 짜증내고 그러더라도 아유. 그런 시기니까 좀 이해를 해주고,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구분들이 지지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시면 증상이 오래 안 가요. 네. 정말 네, 그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갱년기라고 짜증내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같이 싸우기 네, 시작하면은 네. 더 이제 정서가 맞아요. 불안정해질 네. 수 있다. 네. 조금 더 이해를 해줘라. 네.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몸이 좀 피곤하고 뭘 해도 이게 갱년기겠지, 나이 드는 증상이겠지 하고 묻혀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그 와중에 모르고 지나가는 질병들이 많아요. 뭐 갑상선 질환, 그러니까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갑상선 질환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는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검사들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갑상선 네. 같은 경우는 좀 갱년기라 그럴 수 있지라가 아니라 네. 주기적으로 좀 검사를 해줘라.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중간에 좀 갱년기에 대한 좀 자세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책의 좀 서두에 네. 인생의 좀 전환점으로 네. 바라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좀 갱년기를 겪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 좀 삶의 자세 네. 이런 거 받아들인 마음 이런 거 좀 네. 조언을 드리고
게 있다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갱년기가 좀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예전보다 이슈가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수명이 한 50, 60이면 갱년기를 지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성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게 더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폐경도 더 늦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한 3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갱년기가 폐경이 오는 나이는 만 50세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제 수명이 늘어날수록 갱년기, 폐경이 된 이후의 삶도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30년이지만 나중에 100세 시대가 되면 50년, 인생의 절반을 갱년기 상태로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옛날에는 갱년기가 올 때쯤은 네. 곧 돌아가실 나이가 맞아요.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네. 요즘은 워낙 또 오래 사시니까 맞아요. 갱년기 후에도 오래 살아가셔야 네. 되잖아요. 지금도 기본 한 30년은 이제 네. 폐경이 이후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갱년기가 화두가 되고 관리가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렇게 갱년기라는 말을 잘 하기가 어렵기도 했고 무슨 나이 드는 먹는 게 자랑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갱년기인 걸 숨기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게 저도 좀 약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가장 뭐 그 여성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슬퍼할 것 같은 게 나 이제 여자가 아닌가 봐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시는 걸 들은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호르몬 수치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폐경이 되셨어요. 그러면 네.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씨는 한참 울다가 너무 우울하네요, 너무 슬프네요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즐겁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채팅창을보다 좀 저도 궁금한 게 생겨서 네. 이게 좀 여쭤보는데 좀 갱년기가 이제 좀 끝났다. 나 네. 이제 갱년기 관리를 잘 마무리했구나를 좀 느낄 시기가 좀 시점이 있을까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갱년기 관리를 마무리했구나 이런 네. 시기는 좀 없고요. 왜냐하면 그 호르몬 만약에 호르몬 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이 호르몬 약은 끝나는 시기가 없어요. 아, 평생 네, 드시는 끝나는 거죠? 시기가 정해진 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개인에 따라서는 뭐 10년 이상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 네.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약을 10년 이상 먹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약 이렇게 오래 먹어도 돼요? 막 이러시는데 내성 생기고 부작용 네, 뭐, 생기고 요걸 먼저 떠올리시니까 근데 보통은 한 5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드시는 약이고 10년 이상 드시는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꾸준히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분께 윤희님께서 남편을 보다면 화가 나다가 좀 이제 짠해 보이면 갱년기가 끝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정말 여성분들만이 느끼는 그 갱년기가 네. 이제 끝났구나 그런 네. 신호가 있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울증 같이 막 심한 감정 기복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거든요. 갱년기의 감정 기복은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급격한 상태는 지난 시기. 마음이 이제 안정되신 네, 시기여서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짠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영도님도 뭐 장기 복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5년째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를 좀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 드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 70세 이상까지 드시는 분도 많아서 네. 근데 유방암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유방암 검사를 꼭 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유방 검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 검사가 기본적인 검사인데 하나는 엑스레이 검사. 유방을 눌러서 찍는 검사가 있거든요. 엑스레이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 두 가지를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영도님도 드시면서 뭐 주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질문 들어온 거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켓시티님 얘기는 아까 좀 앞 얘기하면서 살펴봤고요.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님께서 갱년기는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증상이 완화됐다가 다시 몇 년 후에 갱년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또 완화됐다가 다시 온다기보다는 그 한참 증상이 있을 땐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몸 상태가 좀 바뀌면 다시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경이 지난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10년 이내라고 하면 호르몬 약을 드시거나 해서 관리를 시작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증상에 맞는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게 만성질환 약들이 네. 뭐 먹을 땐 괜찮다가 음. 끊으면 다시 발생하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좀 호르몬 치료도 그런 것처럼 좀 갱년기 중에 여성 호르몬을 드시다가 안 네. 드시면 또 증상이 발현되나요? 네, 맞습니다. 증상이 아. 있는 상태에서 약을 중간에 그냥 갑자기 끊으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약을 끊을 때는 약을 먹는 거는 그냥 어느 날부터 먹기 시작하면 되지만 끊을 때는 약간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좀 바꾸거나 하면서 천천히 좀 줄이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약을 끊었는데 다시 증상이 생기면 약을 다시 드시면 됩니다. 결국은 조금 의사의 좀 복약 지도 아래서 네. 꾸준히 뭐 이미 중단하지 마시고 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 근처님이 요런 게 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게 갱년기 좀 좋다. 요런 네. 얘기가 많이 인터넷에서 보이는데 네, 네. 실제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네, 주셨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고 좋은 음식인 거는 맞는데요. 이게 호르몬 역할을 한다기보다 호르몬 자체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 드시기가 무서운 분들은 이런 걸 먹으면 좋아지지 않냐 하시는데 호르몬보다 너무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호르몬만큼 역할을 하려면 아주 많이 드셔야 되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식품인 건 맞지만 의학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약간 뭐 됩니다. 고지혈증 있을 때 네. 스타틴 안 먹고 네. 양파즙 먹으면 네. 떨어진다. 이 정도랑 좀 맞습니다.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맞습니다. 것 같네요. 네. 그다음 이제 아시나요 얼마나님께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질건조와 성교통이 심해 부부 관계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증상이 치료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질건조증은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좀 불편하고 그래서 성관계할 때 통증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심지어 얘기를 잘 못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많고 진료하실 때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많으시죠. 네. 그래서 부부관계 그냥 일방적으로 피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그 실제 질 안의 상태를 좀 먼저 진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 상태를 직접 보여드려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약하고 어떤 부분을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안쪽에 있는 조직도 똑같은 조직의 일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병원에서 같이 상태를 보고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여성 호르몬 치료가 아니라 이런 증상에만 국한된 치료가 따로 또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네. 레이저나 실제로 자극을 주고 재생을 시키고 이런 치료를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치료랑 똑같습니다. 좀 약간 메말라 있는 데는 약간 네. 재생을 시켜준다든지. 맞습니다. 네, 네. 신기하네요. 뭐, 이해가 빠르시네요. 네. 아시나요 얼마님께서는 뭐 꼭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이런 치료도 한번 알아보시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파님께서 이틀에 한 번 호르몬제를 복용해도 되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약을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매일 먹으면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원래는 좀 기준이 매일 먹는 네, 건가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네. 기본적인 복용법인데요. 보통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드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르몬이 일정한 몸 상태에서 일정한 농도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 드시면 그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걱정되시는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알파님은 꾸준히 한번 드시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이스 클레버님이 좀 따뜻한 마음으로 질문 보내주셨는데 어머님이 갱년기가 심한데 자식들은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 질문 어머님은 주셨습니다. 일단 자식을 잘 두셨네요. 네. 일단 자식이 어머님을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네. 어머님은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신경도 안 썼었는데 라이프세이버님은 클레버님은 되게 네. 효자해 주신 것 네, 같습니다.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자녀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몸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거리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러면 증상이 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뭐 몸 힘들어? 뭐 내가 해줄게. 이런 뭐 맞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네, 네. 될 수도 있고 네. 마음을 좀 다 보듬어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냥 뭐 꼭 갱년기에 적합한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좀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 자세를 취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프이스 클레버님은 뭐 말씀하신 거 보니까 평소에도 뭐 따뜻하셨겠지만
갱년기를 겪고 계시다면 조금 더 따뜻하게 네. 해드리면 어머님이 잘 견뎌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갱년이 심하시다 그러니까 혹시 네. 어머님이 병원 가시는 걸 많이 꺼려하시면 아, 병원에 같이 가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이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 네네.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책이 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요. 네. 오늘의 책이 갱년기에 대해 의사가 가장 많이 듣는 27가지 질문, 네.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질문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만세아님이 생리가 들쭉날쭉하다가 몇 달째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건지 아직 갱년기 초입인지 헷갈립니다. 좀 검사로 이 생리가 끊긴 건지를 알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흔하신 경우인데요. 네. 우선은 호르몬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질병 때문에 이게 생리가 끊기는 건지 우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을 보고 폐경이 됐다 안 됐다 정사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일시적인 저하인지 이제 만성적인 음. 저하의 흐름으로 간 건지는 좀 구별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보통은 그래서 한 번을 완전히 진단하기보다는 몇 개월 후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이제 확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보통 한 번 검사를 했을 때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죠. 좀 네. 이상할 정도로 떨어져 네, 있는 맞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사랑만사님 결국 좀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시면 좀 정확히 알 정확히 수 알 수 있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치파 송송님이 살 질문도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죠. 체중이 예전과 같은 식사량인데도 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똥배가 조금 네. 해결될 수 있을지 약을 안 먹더라도 다른 관리법이 있는지 이렇게 여쭤봐 주셨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비만이에요. 그래서 특히 내장 지방, 배 나오는 거죠. 복부 지방. 네. 네. 예전에는 여성의 몸매가 좀 유지가 되려면 허리는 들어가고 엉덩이는 좀 나오고 가슴은 나오고 이런 지방 배치가 있는데 이제 갱년기가 되면 그런 지방 배치가 무너지면서 이제 배로 다 집중이 되는 거죠. 호르몬이 조금 약간 배치를 신경 써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지방도 그렇지만 이렇게 근육은 또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근육이 감소하게 되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당연히 다 살로 갈 수밖에 없죠. 특히 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을 드시면 이게 갑자기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체형 변화를 어느 정도 좀 막아줄 수 있고 근육이 좀 붙기가 어려운데 이거 호르몬을 드시게 되면 근육이 생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살 관리나 근육 관리에도 좀 보조적으로 네.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호르몬 치료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네. 받아보시는 게 김치파송송님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가지 정도 질문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땅콩잼님께서 밤에 자다가 땀이 나서 좀 몇 번씩 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낮에 너무 피곤한데 수면제 말고도 갱년기 치료로 이게 증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년기에 호르몬 치료를 받고 나서 잠자는 게 많이 편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작은 약 하나를 먹었다고 뭐 모든 분들이 다 100% 좋아지진 않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나서도 약간 수면 장애 약간씩 남아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수면 유도제 같은 약한 거를 좀 같이 드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약 드시면 확실히 좀 나아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약을 드셨는데도 수면 장애가 전혀 개선이 안 된다 이런 네.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약을 좀 바꿔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걸 먹는다고 모든 분들이 100% 수면 장애가 개선된다. 네. 요건 아니지만 네.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정말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아님 질문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보통 몇 년 정도 가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데 언제쯤이면 좀 나아질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갱년기 증상마다 좀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열감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한 1, 2년, 어떤 분들은 뭐 5년 이상 가기도 하고요. 더 오래 가시는 분도 있죠. 이제 갱년기 증상은 개인차가 너무 많아서 보통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번 증상이 생기면 보통 한 5년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 정도시면
언제쯤에 나아질까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관리를 좀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오늘 좀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음. 보니까 다들 이 증상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약이 아니고 맞아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거, 많이 네, 해결하시려는 좀 맞아요. 느낌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암 위험이 낮다고 이미 좀 밝혀진 맞아요. 상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조금 병원 내원하셔서 호르몬 치료를 받아보시면 대부분의 증상이 좀 많이 해결된다고 해주셨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나요? 얼마나님 질문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갱년기 증상일 수 있는지 좀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갱년기에 심장이 그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길 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안한 느낌도 당연히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이 시기에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질병이 있는데도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도 갱년기 증상이겠지 하고 묻혀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심장 질환이 있는지는 이 증상만 보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심장 검사도 해보시고 갱년기 검사도 해보시고 양쪽 다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뭐 그냥 갱년기 다 두근거리지 하고 넘겼다가 뭐 진짜 심각한 심장 그쵸. 질환이면은 네네. 큰일인 맞아요. 거니까요. 이런 불안한 느낌이 드시면 바로 병원 가보시면서 뭐 심전도 검사 뭐 여러 네. 가지 있잖아요. 한번 맞아요.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피스 클레버님도 조언 꼭 따르겠다고 감사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트리니티 여성의원 산부인과 양결 원장님과 함께 오늘 저서인 갱년기에 대해 의사가 가장 많이 듣는 27가지 질문이라는 책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봤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조언과 많은 네.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으니까요. 오늘 뭐 시청자분들 중에 갱년기에 대해 조금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 아니면 라이프이스 클레버님처럼 갱년기인 가족을 두셔서 좀 걱정이신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도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갱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다시 불러주시면 더 네. 많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책과 좋은 말씀을 함께 해주신 양계열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질문으로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11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